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 등록금 부담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네, 당장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년들이 등록금의 굴레를 벗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선심성 복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여러분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좀 여쭤볼게요. 왜 안산시가 이 시점에서 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예, 근데 반값 등록금 이슈가 많이 이제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네. 사실 여전히 전국의 300만 대학생들하고 그 가족들까지 한 1,000만 명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거든요. 근데 거기다 안산은 지금 인구까지 감소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여러 서민 중산층 가구가 집집마다 이렇게 안산으로 이사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교육과 민생에 투자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거. 그다음에 오히려 인구를 또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자구책이라는 두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요거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국가장학금이나 등록금 문제 여전히 대학생 학부모도 힘들어서 국회에서 토론을 했었고요. 이건 1996년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외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수성 열사라는 분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균 등록금 한 750만 원 이제 사립대. 근데 수도권은요 한 800에서 1,000만 원 안팎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비 있잖아요. 주거비라든지 교재비, 생활비까지 하면 2,000만 원 안팎이 1년에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3분의 1만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그전엔 전북 부안군, 또 강원도 하천군 같은 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면 교육에 투자를 하자, 일.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가장 큰 지름길이 될 거다. 두 번째, 안 그래도 인구도 감소하고 또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당연히 지방정부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국민 세금의 일부를 들여서.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도입부에 너무 길어서 그런데 그러면 재정 파탄이라고 누가 지적했는데 안산시 올해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앞으로 이 관내 2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요. 1%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엉뚱한 데 돈을 써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열받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데 쓰는 것보다는 서민 가게, 중산층 가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특히 나라의 미래랑 가장 연관이 있는 교육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추진. 저도 아들 대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거 보는 순간 여기 이사를 가야 하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죠.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사를 할까 그러다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일자리지 등록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죠. 근데 사실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거는 꽤 오래된 이슈예요.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유명한 영화 같은 경우에도 2편, 4편, 속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물량 공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량 공세로 하다 보면은 그 투자금을 다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새로운 게 없단 말이죠. 게다가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사실 우선순위를 봐야 하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게 뭐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일부라고 하지만 점점 늘어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초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사하는데 동의이 될 거냐. 동기부여가 될 거냐, 일자리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투자할 돈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과성에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소장님, 근데 제 원장님 말씀에서 네네. 예를 들면 신중해야 된다는 데는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신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쨌든 재정의 미래하고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감당 가능한 건지. 두 번째는 원장님 말씀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어차피 이건 주권자들의 세금을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 주권자, 국민들의 동의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라는 데서 또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2011년도부터 반값 등록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학 이제 유럽이나 일부 지금 미국의 일부 주도 또 대학 무상교육 확산되고 있는데 무상교육까지 대학까지 하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한 반반쯤 됩니다만 반값 등록금 한 80% 안팎의 일관된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상교육까지 할 상황은 우리가 안 됐고 결단은 못 내리지만 너무 부담되니까 반 정도는 국가든 지자체든 지원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합의가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재정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가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되면 저도 반대하거나 비판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안산시 전체 예산 2.3조 중에 1%에서 1.5%만 들어가고 안산에서 갑자기 대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부 이사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대학 진학률은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 당시에 85% 안팎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75%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엉뚱한 데 쓰고 혈세 낭비하고 불필요한 데 쓰는 거 줄여서 서민들 중산층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 그것이 그 네네. 지방정부나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교육에 좀 그래서 쏟겠다. 아니, 유럽이란 나라가 돈이 많아서 무상교육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안산시 반값 등록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누구에게 뭐 얼마가 지원된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안산에 한 2만 명 정도 이제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에 고3 학생들 2학기부터 적용되고 그런 것처럼 2학기부터 관내 가장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다음에는 소득 1분위, 6분위까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대학생에게 서서히 확산돼서 총 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내 대신 안산에서 1년 이상 산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걱정은 되더라고요. 대학을 안 간 청년들 사이에서는 좀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 때도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안 가는 분들은 왜 지원을 안 해주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학을 안 간 청년들도 비슷한 정도의 복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대학을 안 간 청년들은 바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간 거잖아요. 내가 대학까지 갈 그렇죠. 상황이 안 되거나 나는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먹고 살 기술을 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술과 일자리를 대학생 못지않게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철저히 갖춰야 된다.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그건 거죠.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뭐 지금 봤다시피 4단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건데 이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1단계, 2단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상위 계층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실 지금도 그런 지자체들이 많아요. 차상위 계층까지는 뭐 그 등록금을 안 내고 네네. 비용 안 들이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독특한 게 결국은 안산시가 전면적인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무상이 아니라 반값이죠. 네.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3차와 4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게 결국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 이거 2020년까지 완성이 되게 돼 있잖아요. 2020년이 대선입니다. 네네.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총선용 추경이라고 야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그 모든 제도들이 총선 아니면 대선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안산 같은 경우에도 정부도 민주당이고 뭐
저기 의회도 민주당이고 이게 국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국가도 그렇지만 이게 뭐 국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뭐 기초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하면은 적어도 주민투표 정도를 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선거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당 부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반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풍족해가지고 어디나 쓸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거죠. 뭐 아랍 국가나 남미 국가나 이런 데에서 석유 엄청 나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막 뿌려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아랍 국가는 그럼에도 버티는데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 결국 그 석유값이 폭락하니까 다 폭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인플레이션이 만 %인지 이렇게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국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이주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정말 이런 제도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국가 재정이나 지방자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그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니 원장님 말씀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복지 민생을 근본적으로 막 반대하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아무튼 신중한 판단이어야 된다는 거고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저소득층도 먼저 둬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됐다고 봅니다. 우리 2010년 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했습니까? 그때도 왜 이건희의 손자까지 도와줘야 되냐, 손녀까지 도와줘야 되냐 했지만 아이들과 학생들 단계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고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이다. 어른은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되고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가 유럽이 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면서 저소득층만 돕지 않고 전면 무상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 파리만 해도 이번에 이제 노틀담 성당 화재로 세계 시민의 마음 아팠던 파리만 해도 다 대학이 무상교육하고 심지어 거기는 대학 서열화가 문제다 해서 서열화도 없애고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부르는 것도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게 다 인류가 한 번씩 논쟁을 엄청나게 거친 겁니다. 네. 그 사회마다.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 학생 문제는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제도 틀 내에서 사회로부터 골고루 지원을 받되 다만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아주 부자인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부자들은 세금만 내고 복지에서는 꼭 부자들은 제외하는 것도 이 부자 계층에 대해서도 위화감을 오히려 줘서 소외감을 주는 것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토론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에서도 우리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하위 90%만 주다가 자유한국당이 반대가지고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상위 10% 다 줘야 된다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100% 지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에 계속 재정 문제 이야기하고 뭐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들었는데 보면요. 유럽도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얼마나 유해 주냐고 하는 철학의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를 많이 써갖고 어떤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너무나 부정부패하고 무능하고 혈세를 아무데나 탕진해가지고 일부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만약에 복지 재정이 너무 과도해서 각 나라가 망했다면 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망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지 재정은 그 나라가 망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 무능, 타락 이런 게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다. 오히려 국민들이 복지나 민생 대책을 잘해주면요. 그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더 가져져서요. 나라를 위해서 더 복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 유럽 말씀을 하시는데 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국민 소득이 우리 2배고 그리고 조세 부담률도 2배예요. 네.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좀 무상교육으로 바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반값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대학은 보편적 그 복지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은 대학교 안 가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대학교 안 가도 정상적으로 보람 있게 사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스터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의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은 누구나 가야 하고 그 대학에 나와서도 취직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더 많은 재원을 보내야지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우는데 그거를 방치한 채 이렇게 뭐 헬리콥터에서 그 돋보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편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급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가는 거니까 의무교육의 틀에 있으니까 급식을 주거나 등록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거고 선택해야 하는 거고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박사과정까지 나와가지고 뭐 9급 공무원 시험을 이런 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틀을 바꿔나가는데 더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거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월공단이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광주형 일자리식의 그 노력을 좀 해놓고 일자리를 좀 늘려서 외부 그 인구를 주민들을 좀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등록금을 그냥 준다고 해서 이사 가지는 않아요. 보통은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이 영위돼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후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일부 언론 보도도 봤는데요. 관내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결국 조례라는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물론 저도 원장님 말씀처럼 주민투표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주민투표 방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무조건 안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 훨씬 더 직접 민주주의 장치도 맞지만 근데 어려운 대학생들 돕고 우리 사회 미래를 밝히겠다는 거하고 반월공단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도대체? 반월공단도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아니 공장에 세금을 바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려운 기업들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만 무리하게 반월공단은 어려운데 학생들 도와주냐고 그러는데요. 반월공단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서민 중산층들은 등록금도 더 어렵습니다. 아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민생경제나 가정경제가 어려운 건 다 가만히 있고 마치 어려운 기업들만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기업 못지않게 서민들, 빈곤층, 저소득층 더 힘들고요. 집집마다 등록금 때문에 1,000만 원, 나머지 교육비까지 2,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맞벌이도 3, 4천만 원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업도 돕되 당연히 대학생도 도와야 된다. 근데 유럽은 대학 많이 안 갑니다. 절반 이상 안 가지만은 그럼에도 대학을 무상교육하는 이유는요. 설령 대학을 절반 이상이 안 가도 혹시 공부가 더 필요한 학생들은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사회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학률이 75%, 80%나 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만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 거다 생각하고 또 일자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유럽보다 더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정 문제가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만 하자고 지금 이야기 드린 거니까 합리적으로 그 복지의 선을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보면 등록금이라는 게 사실 뭐 아까 소장님도 그렇고 부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뭐 대학을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는 거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제 그 지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뭐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반값 등록금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냐. 좀 더 형평성이 넓은 그런 쪽에 하는 게 맞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 이게 등록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기업을 하는 것들만 얘기하고
일반 가정의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파급 효과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시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가정이 어려운 거는 기업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산업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가정을 돕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거죠. 활력 제고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디에다 투여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피하 주사를 놓고 이러는 것들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해야 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주력적으로 해야 하는 걸 체질을 키워나가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이제 어쨌든 활력 제고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반값 등록금보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기업도 더 도와야죠. 그리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온갖 생산물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마비되겠죠. 기업들이 망하면. 그리고 당연히 더 그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존중해줘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강중 일자리 저도 좋아요. 반월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당장 허덕이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들이나 또 대학생 가게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75에서 80%가 대학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안산시가 예를 들면 거기다 막 10% 20%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자체적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위를 조정해서 반값 등록금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안산시 예산의 1%에서 1.5% 정도만 드리고 있는 건데 요 정도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측면에서도요.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올해 1년 예산만 470조고요. 내년은 500조가 넘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지자체들의 예산도요. 다 합치면 몇백조가 되고 공기업들 예산도 합치면 또 몇백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이 없는 나라는 결코 아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사실 사람과 교육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는 그쪽으로 서서히 무게중심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안산시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안진건 소장, 김우석 부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